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공대지 미사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히 공대지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저는 아니라 장공지라는 분 궁금해요. 장공지.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네. 장공지라는 건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기니까 장거리네요. 이제 줄여서 흔히 장공지. 장공지 네, 많이 그러죠. 하죠. 네. 그리고 공대지 씨는 누구예요? 공대지 씨는 뭐냐면 이제 중거리, 단거리로 이제 나눌 수는 있지만 이거는 좀 비행기에서 줄일 수가 없는데 땅을 향해 그렇죠. 네. 이제 네. 공중에서? 예, 항공 무기 체계로서 거기에서 이제 발사가 돼서 그 플랫폼에서 발사가 돼서 지상에 뭐 만약에 목표물들을 표적을 네. 타격하는. 전차나 아니면 다른 이제 네. 무기 체계를 타격하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전차를 주로 타격하면 대전차 미사일이 예. 있을 수가 또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몇백 킬로를 날아가지고 타격을 하는 이제 전략 미사일 수준의 장공지시. 순항 네. 미사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이제 공대지 미사일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공대지 미사일에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지상에서 공중으로 공중에 있는 쏘는? 목표물을 요격하는 거는 지대공이죠. 네. 예, 네. 지대공 미사일하고 또 그렇고 함정에서 가는 건 함대공, 함대지, 네. 함대함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공대지 미사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 보는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내세우고 있는 K방산 중에서도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유도 무기 체계 부분인데 유도 무기 체계라 하면 대표적으로 미사일을 들 수가 그렇죠. 있죠. 미사일의 시커 부분, 탄두 부분, 그리고 유도 부분을 넘어가 가지고 이제 추진체 부분까지 네. 모두 다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이 다 있고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가성비도 네. 좋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K방산으로서는 이제 LIG 넥스원이 지금 선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배경으로 네. 이번에 이제 이 기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그 미사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들도 이런 정밀 타격 무기에 큰 인상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걸프전 당시 그렇죠. 미국 배에서 발사되어 목표를 향해 날아가던 토마호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었죠. 네. 그게 함대지죠. 네네. 배에서 쏴가지고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뭐 토마호크는 공중 발사용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걸프전 당시에서는 함대지 버전이 굉장히 그렇죠. 인상적이었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 입장에서는 뭐 함대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순항 미사일의 하나가 토마호크죠. 네네. 미국의 순항 미사일 하면 대표적이고. 그렇죠. 제가 탑건에서 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카메라로 영상을 일부러 보여줬는데 그게 이라크군의 공군 경납고를 뚫고 들어가서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박살난 후의 영상들을 일부러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 보여준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큰 인상으로 다가왔고요. 완전 압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야 저거는 그냥 완전 스타워즈다. 뭐 누르면 미사일 날아가서 그냥 뚫어버리는데 이제 사람도 필요 없겠다. 이렇게 되면은 제2의 6.25가 터져도 우리한테 저런 것만 있다면은 그냥 간단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민간인들도 그랬을 텐데 군 관계자들이 보기엔 뭐 어땠을까요? 가장 그거에 인상을 받았고 한국군도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군이 갖고 있던 거는 뭐 매버릭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사거리 20km 날아가는 그런 정도의 미사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수요가 계속 있어 왔고 그 수요가 결국 현실화된 게 뭐였습니까? 한국공군 F-15K 별명이 뭐죠? 슬램 이글이라고 불리는 것도 슬램 ER이라고 불리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드디어 손에 넣은 거네요. 그거를 넣기 위해서 정말 사실 한국은 그 이전에 네. 파바이라고 네네. 있습니다. 파바이 지금도 이제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를 느꼈다기보다는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니즈가 네. 스물스물하게 계속 이제 살살 나오기 때죠. 시작했죠. 네. 네. 그런데 아직 그 당시로서는 뭐 한국의 기술 수준이 거기까지는 닿지 못하고 해서 결국 도입으로 F-15, 만족했고, 네. K를 도입을 했고 개량의 슬램 ER 사거리가 200km 정도 되는 미사일을 달고서 대구에서 출격을 해도 북한 내 모든 웬만한 타겟을 다 주요 타겟을 잡는다. 북한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것이 바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장점인 것이죠. 장공지. 그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자체 개발에 이제 나서게 된 거네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2010년대까지도 개념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기술이 부족한 편이라 그때는 뭐에 대한 수요가 나왔냐면은 제즘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네, 슬램 ER 그 후속 미사일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하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또 2010년대 제즘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미국이 만들었는데도 불량률이 좀 높았어요. 불량률이 높아서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냐 주위를 보니까 독일과 협력해서 만든 타우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독일 스웨덴. 네, 독일 스웨덴 두 회사가 협력해서 만든 거고 이게 사거리가 한 500km 나오거든요. 오우야. 500km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북한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휴전선 위에서 쏴도 넘어가지 않고 휴전선 위에서 쏴도 웬만한 이제 네, 전략 목표는 네.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좀 한참 전 얘기이지만 네네. 지금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그 당시는 제즘을 더 원하는 제즘 그렇죠. 네. 네네. 그다음에 타우러스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타우러스파 해가지고 우리 밀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막 네. 어, 엄청 설전이 감론을박들이 있었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장점이 있지만 결국 타우러스 쪽이 훨씬 낫던 게 우리 입장에서 상당한 파괴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벙커까지 뚫을 수 네. 있는 벙커버스터 역할까지. 콘크리트 뭐 6m까지 뚫는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타우러스가 굉장히 무게가 나갑니다만은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지탱할 수 있는 F-15K가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F-15K에 두 발 장착을 해서 쏠 수 있는. 그렇죠. 네, 운영을 발사가 한다. 가능하다. 아, 양쪽에다 달고. 그렇죠. 그래서 타우러스가 물론 뭐 수량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또 기밀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1차에서 100여 발 이상이 들어왔어요. 에게. 애게죠. 네, 애게죠. 근데 그 네. 이후에 얼마가 더 들어왔는지는 함구하더라고요. 추가로 또 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양은 지금 안 얘기가 들어왔다는 안 돼요. 말도 있고요.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흐름을 좀 보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군에서 싫어할지 모르지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장공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하겠다. 그것은 이제 보라매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네. 그렇게 되고 이제 결국 가다 보니까 한국의 기술이 축적이 된 거예요. 기술이 축적이 되었고 이제 201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 연구부터 해서 개발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목표로 나오고 그림으로 나온 게 천룡 한국판 타우러스라 불리는 미사일입니다. 천룡. 예. 많은 밀리 매니아들도 한국형 타우러스다라는 표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타우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독자의 완전한 설계, 네네. 라이진 X1을 비롯한 엄밀하게 얘기하면 ADD에서 주도가 돼서 설계가 된 거죠. 그런 천룡으로 알려진 장공지가 있고 그것이 CG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시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밀리 매니아들도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타우러스는 아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모나미펜처럼 생긴 뾰족하게 그냥 생긴 로켓처럼 생긴 그걸 생각하는데 천룡 이 타우러스는 보니까 날개가 이렇게 있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항 미사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긴 사거리를 갖고 있는 거죠. 타우러스도 순항 미사일하고 크루즈 미사일로 볼 수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비행을 하고 회피를 할 수 있고 적에서 볼 때는 어떠한 경로로 그렇죠. 들어올지 공격해 들어올지를 알 수 없는 거죠. 네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반경 범위가 넓으니까. 엄청 넓고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고 그리고 공격 모드도 한 6가지 이상이 돼요. 6가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방면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크기 때문에 탄두부를 교체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벙커버스터까지 다용도로 쓸 수 있고. 수가 있는. 예. 아까 이 기자님께서 우리가 기술력이 축적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계기는 어떠한 점에서 개발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스마트폰 개발하고 비슷한데요. 스마트폰 개발할 때 뭔 얘기가 있냐면은 적정 기술 수준에 도달하면 결국 스마트폰 같은 물건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90년대 스마트폰이 나오지 못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약간 혁명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관련 기술이 모여서 합체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건데 GPS나 관성 유도 같은 거 유도 시스템을 한국에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로켓 모터 기술 확보해야 되고 폭탄 기술, 폭발력 그런 거 관련 기술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다다랐을 때 결국 천룡이라는 물건이 나왔게 됐고 심지어 천룡은 사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 800km 정도 나옵니다. 800이요? 네. 야. 타우러스보다 한 300km 더 나가죠. 와.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장착하게 된 기체가 KF-21 보라매를 예상해 두고 아까 말씀하신 블록 2에 한 2028년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어디 갈 필요도 없고요. 대구에서 쏴도 북한 전 지역 커버가 됩니다. 북한도 아니라 그냥 중국까지도 넘어가겠는데. 좀 가까이 가면 가죠. 김 PD님의 질문에 또 첨가를 드린다면은 저는 이게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자주국방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데 대한민국 공군도 이제 전술 공군 수준에서 벗어나서 전략 공군 수준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F-15K가 세계 기종에서 가장 경쟁력 있이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엄청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F-15K를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공대지 미사일이. 그래서 타우로스를 생각하게 된 거고 타우로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라매 같은 우리 기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툭 하면 타우로스를 인티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어요. 미군에서 좀 견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유럽제 미사일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느낀 거예요. 우리의 플랫폼도 필요하고 우리의 미사일도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의 이제 창끝 무기도 필요한 그것도 거죠. 필요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그것까지 실감을 한 거죠. 정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앞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기술력이 처음에는 좀 미미했을지언정 발전 속도라 할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기가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반도체 기술이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커 부분을 그 이중 펄스 시커들을 개발하게 됐고 그 적외선 시커들도 뛰어난 업체가 나오면서 개발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각 분야가 딱딱딱딱 맞아가니까 결국 개발 가능이라는 그렇죠. 선에 도달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진짜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눈을 확 뜬 거예요. 불검 사업 때. 그렇죠. 어차피 큰 틀로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뭐 지상에서 발사하건 물론 공대지나 그 공중에서 발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만은 설계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뛰어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제가 이제 관련돼서 댓글을 봤는데 야, 총을 만들었으면 총알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게 근데 우리가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가 수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확실히 더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보라매 블록2가 양산에 들어갔어요. 양산에 들어간과 동시에 중동 그렇죠. 국가들을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중동 국가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거기에 비해서 4.5세대에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인티를 하고 싶은 뭐 타우러스랄지 이런 거에서 프랑스에서 딴지를 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의 제즘 요즘 이제 제즘이 타로스를 어떻게 보면 더 뛰어넘는 그런 성능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런 제즘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 했을 때 뭐 소프트웨어가 틀리니까 이거는 해줄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못하는 거죠. 그냥 이거 한국산 소프트웨어는 안 된다. 그렇죠. 뭐.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거기다 이런 천룡 같은 공대지 미사일이 달려 있다고 하면 세트로 팔아버리면 되니까 돈도 더 받을 수 있고 말 그대로 방산 수출 효자가 또 하나 나오는 거죠. 하긴 총 팔았으니까 총알을 이제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쪽에서. 그다음에 총기 수입 도구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 총 후속 모델인데 어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 있고. 되니까 꿈에만 그렸던 항공 전투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라팔이 계속 성과를 좀 올리고 있는데 라팔이 많이 팔리는 나라가 보면 이제 인도, 이제 팔리고 있는 나라가 인도,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사고 싶은데 미국이 살 수 없는 나라들. 안 팔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눈치 보고 돈은 돈대로 줬는데 확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프랑스는 그냥 자기네 기체, 엔진도 자기네 거, 미사일도 자기네 거니까 미국이 간섭 없이 무기를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라팔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우러스에 비견되는 거로는 이제 스칼프가 있고요. 네. 그런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해머라는 아주 유명한 공대지 미사일이 있거든요. 상당히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의 공대지 미사일인데 그 성능도 대단하기 때문에 라팔이 그런 편인데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죠. 보라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뉴스가 나와서 많은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검 미사일이거든요. 그 청검 미사일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그 언론에서는 이제 짧게만 얘기해가지고 왜 뛰어난지를 모르는데 네트워킹된 미사일로서 동시 다목적 표적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8km나 되고요. 이것의 그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게 적외선 미사일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ire and Forget, 발사 후 망각이 정말 시연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언론에서는 짧게 헬파이어 2보다도 능가하거나 거의 유사한 미사일이다 그러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헬파이어 2를 능가할 수 있죠.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정말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가 되기 이게 때문에. 뭐 쉬워 보이는 부분 같아도 공격 헬기에 있어서는 이게 피탐성이나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필요한 능력이죠. 그렇죠. 산악 지형에서 적의 기갑 부대나 대규모 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공격 헬기와 거기 공격 헬기에 들어가는 대전차 미사일의 성능이거든요. 이것의 조합이 잘 된다면 LAH의 다소 부족한 우리는 아쉬운 점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것 같고 그것을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나 LIG X1에서 이번에 제대로 된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요지고요. 또 다른 시간에 청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한번 기회가 자세히 있으면 기회를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요점은 공대지 미사일조차 우리가 이제는 국산이 많이 나오게 됐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발전될 거다라는 것이 요지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패널들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일덕!